내가 가진 실력에서 뭔가 점프업 하고 싶다, 아니면은 더 특별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반전이 있네요. 반전! 안녕하세요. 곰요 스튜디오의 웹툰 작가 위드입니다. 오늘도 이전 영상과 더불어 웹툰 연출 7가지 시리즈 고급 버전을 준비했어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초급하고 중급을 다 보시면은 고급까지는 안 보셔도 웹툰을 제작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급 버전까지 굳이 준비를 한 이유가 약간 내가 가진 실력에서 뭔가 점프업 하고 싶다, 아니면은 더 특별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연출을 만약에 이제 원고에 사용하신다면은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베테랑 같은 그런 실력을 뿜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고급 연출 7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속된 장면을 나열을 하고 그 안에 정보들만 달리 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이 담배꽁초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 캐릭터가 담배를 피는 흡연자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담배꽁초가 별로 없는 컷 한 컷하고 엄청 많이 꽂혀있는 그 컷을 2개를 연속적으로 나열을 하면 이 캐릭터가 같은 장소에서 흡연을 오랫동안 했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뭐 카페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원 책상에서 이렇게 업무를 늦게까지 야근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깔끔했던 책상 한 컷이랑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막 늘어져 있는 책상 이렇게 2컷을 준비를 하시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봤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에서는 당연히 다 먹은 디저트, 이렇게 커피 빈잔 이런 걸 보이면 시간이 많이 흘렸다는 걸 보일 수 있고, 가장 흔히 쓰이는 게 계절이 바뀌는 걸 표현하는 자연물이에요. 이제 앙상했던 겨울나무에서 봄이 왔다 이러면 벚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의 옷으로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름 옷이었다가 겨울 옷으로 바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되게 각양각색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컷하고 그 컷, 2개의 컷만 나열했을 때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 컷과 컷 사이를 이제 칸세라고 하는데, 칸세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이 슉 지나가는지를 단번에 인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화라는 예술 장르의 미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고급 연출 2번째는 왜곡 투시예요. 왜곡 투시는 이거 진짜 그림 실력이 엄청 좋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데,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어떤 극강의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잘한 작품을 되게 많이 모작하고, 그리고 콘티를 따가지고 제 캐릭터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작품을 좀 가져와 봤어요. 나루토라는 일본 만화인데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한 작품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 앵글상 손이 얼굴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가서 어떤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진짜 어려운 게 이렇게 왜곡이 되면서도 인체가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그만큼 기본기가 진짜 탄탄해야지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나루토 작가님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그럼 왜곡 투시 공부할 때. 그리고 3번째 거는 5점 투시라고 해서 약간 이제 물고기가 보는 시야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화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약간 3점 투시라고 해서 양끝단에 이제 점이 있고 뭐 중간에 가운데 점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웹툰이나 만화라는 곳은 이렇게 가상의 공간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엄청나게 광활한 배경과 캐릭터를 그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연출을 쓰니까 그거를 극대화해서 이제 멋진 액션 연출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투시입니다. 5점 투시도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진짜 잘 그리는 작가 역시 나루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냥 진짜 할 말을 약간 잃어버리게 되는. 나루토 작가님 직접 그린 거예요? 그치. 이분은 배경도 진짜 잘 그리고 액션도 되게 잘 그리기로 유명해서 그냥 뭐 말해 뭐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멋있죠.
네, 아마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님들 중에서도 이런 연출을 진짜 확 멋들어지게 쓰시는 작가님들 많을 거예요. 액션이나 판타지 쪽의 장르 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제가 몇몇 멋진 연출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웹툰은 유료분으로 웃겨있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멋대로 갖고 오기가 조금 뭐해서 그냥 이제 일본 만화 조금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급 기술은 컷을 뚫고 나오는 연출이에요. 인물이나 어떤 사물이 컷 레이아웃에서 벗어나서 더 화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독자님들한테 더 다가가는 듯한 그런 연출을 쓰는 건데, 저도 이제 예쁘게 그린 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물이 역동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연출을 쓰기가 좋고요. 그리고 뭐 되게 로맨틱한 장면에서 아예 컷 선을 없애가지고 다 뻥 뚫린 듯한 그런 컷을 연출하기도 하죠. 주인공이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 컷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컷선이 여기인데 인물의 얼굴이 더 강조돼야 돼서 튀어나가는 그런 연출을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기법은 아닌데, 이런 게 있었을 때 컷들의 레이아웃이 좀 덜 심심하고 되게 풍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연출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급 기술은 약간 비현실적인데 좀 상징적으로 만화에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원고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 인물의 감정선을 먼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상처받는 어떤 순간이고 약간 배신당했다? 혹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심리와 플러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자초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걸 직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의 내면 마음 상태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를 제가 상상을 했어요. 그 장면을 직접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연출 기법을 쓴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병원의 복도 끝에서부터 바닥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검은색 알 수 없는 그런 파편들이 막 이 인물을 뒤덮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캐릭터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존재에게 보통 상처되는 말을 듣는 그런 장면. 그냥 죽어버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내면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냥 내가 산산조각 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출인 거예요.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연출을 하면서도 이 인물의 감정선에 독자님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극대화하는 그런 연출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보일 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고급 연출 기법 중에 여섯 번째는 특정 정보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쭉 그림으로 표현했던 장르와 전혀 다른 기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마 흔히 많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분명 실사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어떤 장면이나 옛날 이야기 할 때 애니메이션이 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걸 보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해리포터 아시죠?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1부 그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냥 죽음의 성물이라는 그 마법 세계관에 되게 오래된 전설 같은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마법의 힘이 깃든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전설을 소개할 때 그때 애니메이션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매섭게 흐르는 강물 앞에서 마법의 힘으로 다리를 만들어 그것을 건너려는 삼형제. 그 삼형제 앞에 망토를 두른 죽음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는 화가 나 있다. 죽음은 자신을 피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삼형제에게 상을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제 오랜 친구를 받아들이면서 동등한 존재로서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보셨다시피 전혀 다른 기법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단편 어떤
이야기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로판 장르의 웹툰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벽화 형태로 이제 가문 대 가문의 어떤 전설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몇 가지 메타포라고 하죠. 상징적인 어떤 비주얼들을 막 나열하면서 그 세계관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들이 이제 판타지 장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짧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편이어서 한번 열어봤는데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라는 로판 장르의 작품이에요. 이런 기법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상징성을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를 아름답게 배치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도 디자인적인 요소의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 있는 어떤 이제 잡지나 그런 비주얼들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멋스럽게 막 나열이 되어 있고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비주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내레이션 박스랑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랬는데 다음 이야기는 본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고급 기술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지금까지 사실 웹툰 연출 혹은 영상 연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이제 7가지 시리즈를 쭉 따라오셔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배우셨잖아요. 네, 마지막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해석, 자기만의 의도를 담아서 그 틀을 막 비트세요. 그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막 하이 앵글은 착 가라는 효과가 있어요. 뭐 로우 앵글은 격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약간 일반적인 어떤 틀인 거고 그 틀을 완전히 비틀었을 때 저는 진짜 새롭고 신박한 신선한 연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이제 기초 기반으로 두시되 그것들을 다 응용하고 비틀고 또 새로운 연출을 개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7번째 제가 가르쳐드린 것들을 마음껏 무시하시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이번 시리즈 끝마치면 될 것 같아요. 반전이 있네요. 반전? 근데 사실 완전 새로운 어떤 기법이나 새로운 연출, 새로운 접근성을 이제 뽐내시려면 저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어떤 틀을 알고 있어야 그걸 바꾸고 비틀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위해서 저희 곰요 스튜디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작가님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